25시즌도 이제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시즌 순위 싸움은 역대급이었던 것 같은데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 23일 현재까지도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팀이 아니라 정말 많은 팀들이 순위 경쟁을 치르고 있어 각 팀의 팀들은 정말 심장이 부들부들 거릴 것 같은데요. 사실 영상 편집으로 인해서 미리 원고를 쓰고 있는 저도 어떤 팀이 올라갈지 미지수라서 진짜 골치 아프긴 한데요. 그래도 뭐 할 건 해야겠죠. 각 리그별 어떤 팀이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을지 탑 4개의 팀을 정해서 그 팀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선택이니 각자가 생각하는 순위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라면 다 공감할 것 같은데 귀찮은 게 세상에서 제일 싫죠. 괜한 게 일단 챙겨 먹기부터가 귀찮습니다. 뭐가 좋은지 찾을 시간도 없고 꾸준히 먹을 자신도 없고요. 그럴 땐 이게 딱입니다. 완벽한 균형, 완벽한 파란색, 완벽한 한포, 남성을 위한 22가지 필수 영양소,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비오틴, 루테인, 밀크시슬, 베타카로틴, 코엠자이, 큐텐 등이 모두 이 한포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음날 제대로 컨디션을 회복하고 싶다면 이것저것 구매하지 말고 리프데이 올인원 맨즈팩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피로회복, 에너지 충전, 눈 건강, 간 건강 딱 하루 3알 3초 코스로 끝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정기구독 신청하면 월 59,000원이란 가성비 지리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영양제 전부 따로 사면 20만원이 넘어가는데 얘는 이론상 하루 2,000원이거든요. 가성비만 따져도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지금 정기구독 이벤트 기간이라 남성 활력에 좋은 블랙마카, 아르기닌까지 단돈 만원에 추가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리포데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로 링크 달아놨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우승 확률 4위는 샌디에고 파드리스입니다. 올해 파드리스는 색이 아주 뚜렷합니다. 무적 철벽 불펜과 그렇지 못한 선발, 그리고 강한 듯 약한 타선입니다. 만약 이변을 일으킨다면 샌디에고가 이변을 일으킬 공산이 가장 큰데 그걸 굳이 이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력의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좋은 소식부터 보면 작년 정말 좋았던 활약을 보였던 마이클 킹이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폴업 전까지 정상 폼으로 돌아온다면 역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엔 다르비슈 선수도 포함입니다. 이젠 구위도 집중력도 살짝씩 아쉬운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한데 얼마나 폼을 끌어올릴지가 중요합니다. 딜런 시즈도 마찬가지고요. 잘했던 폼을 찾는다면 선발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다 변수 덩어리죠. 믿으면은 닉 피베타가 유일합니다. 솔직히 피베타 말곤 기대해볼 법한 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판 중 3승, 7판 중 4승을 이끌 수 있는 선발진은 절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부진했던 선수들의 반전이 반드시 필요한 파드리스입니다. 반대로 불펜은 철벽입니다. 선발 ERA가 4.14로 전체 18위인데 불펜 ERA가 3.08로 전체 1위거든요. 정말 압도적 위용을 자랑하는 불펜입니다. 5위니까지 꾸역꾸역 싸워만 준다면 어떻게든 후반부는 이길 수 있는 게 파드리스의 가장 큰 힘입니다. 로버트 수아레즈, 메이스 밀러, 제이슨 아담, 안드리안 모레온, 완디 페럴타, 예레미야 에스트라다. 어느 팀이 과연 이 불펜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한두 게임은 가능할 수 있으나 시리즈 전체에서 이 불펜을 무너뜨리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6이닝 이전에 점수를 얼마나 뽑느냐 그리고 내주느냐가 샌디에이고에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에서 점수를 뽑아줄 타선은 충분히 강합니다. 특히 큰 게임에 가면 더 잘해지는 느낌을 주는 타치스 주니어, 매니 마차도는 정규 시즌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WRC 플러스 139를 찍으며 가쁜 커리어 하이를 찍은 만년 백업 플레이어 라몬 모리아노 선수도 주목해야 할 자원입니다. 여기에 잭슨 메릴, 라이언 오원도 체크 포인트고요. 이래서 변수가 터진다면 가장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만 잘 맞는다면 다들 A급 이상의 활약을 해줄 수 있는 타선입니다. 네, 타선만 받쳐줘서 불펜 싸움까지만 끌고 가면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선발이 너무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우승 확률 3위는 아쉽게도 미러키 브루어스를 뽑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임에는 맞습니다. 어쨌든 MLB 팀 중 가장 많은 승리수를 쌓은 팀이니까요. 하지만 한 게임 한 게임이 중요한, 즉 전력의 밀도가 중요한 싸움에서는 다소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내셔널리그 쪽에서는 3위로 미러키를 뽑았습니다. 미러키의 장점을 먼저 이야기해보면 팀 밸런스가 좋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기는 게임을 한다는 점이 가장 많은 승리수를 쌓은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미러키의 팀 ERA는 3.62로 전체 2위입니다. 그리고 팀 OPS는 0.742로 전체 10위입니다. 그런데 팀 득점은 790점으로 전체 3위죠. 이 간략한 지표만으로도 대충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지킬 줄 아는 투수진이 있고 강력한 타선은 아니지만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팀 타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득점 패턴이 다양하다는 게 강점입니다. 미러키는 팀 출루율 전체 1위, 팀 타율 전체 2위, 팀 도루 전체 2위로 장타 위주의 득점보다는 짧은 안타로 하나하나의 베이스를 점령해 나가는 스몰 야구 스타일의 팀입니다. 실제로 메이저 구단답지 않게 희생 번트나 히트앤런 같은 작전도 적재적소에 이용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소중하게 번 점수를 투수들은 잘 지킵니다. 3점대 이하의 ERA를 기록한 주요 불펜 투수만 7명입니다. 점수를 지켜내니 결국은 팀이 승리하는 것이죠. 이게 올 시즌 미러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그중 트레버 맥일, 에런 애쉬비, 에이브너 우리베는 정말 언제나 믿을 수 있는 특급 불펜 자원이죠. 반대로 단점을 뽑아보자면 팀 전력의 밀도가 살짝 부족합니다. 강대 강으로 부딪히는 이 플레이오프에서 살짝 전력이 아쉬워 보이는 건 맞습니다. 선발에서도 페르트가 힘을 내주겠지만 뒤를 받쳐줄 선수들이 안정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9위로 본다면 퀸플스터하고 제이콥이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가면 해볼 법한데 그럴 만한 깨달음은 없어 보이네요. 즉 이 선발 라인이 살짝 애매합니다. 저 두 명의 성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타선에서도 옐리치와 잭슨 추리오, 아이작 콜린스 3명을 믿어봐야겠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얼마나 뒤를 받쳐줄지 상대 투수진의 예상 점수를 깨부술 수 있을 것인가? 3게임에서 4게임을 이기는 각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결국은 미러키가 3순위로 밀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러키는 믿을 수 없는 응징력이 있는 팀인 건 맞습니다. 팀 응징력은 30개 구단 중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긴 감독이 얼마나 게임 플랜을 잘 짜오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한데 감독은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거든요. 미러키의 포인트는 얼마나 단단한 팀으로 뭉치느냐일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승 확률 2위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입니다. 필리스는 타선과 선발이 강력한 팀입니다. 팀 WRC 플러스 110으로 리그 전체 6위입니다. 선발 ERA는 3.64로 리그 전체 4위고요. 다만 불펜이 조금 아쉽습니다. 4.33의 평균 자책점으로 리그 전체 22위입니다. 위 두 개의 팀뿐 아니라 프로 어떤 팀하고도 불펜 싸움으로 들어오면 불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믿을 건 타선입니다. 내가 먼저 쓰러지기 전에 너를 먼저 쓰러뜨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타선입니다. 54홈런을 때려낸 카이 슈와버는 오타니를 제외하면 내셔널 타자 중 가장 파괴적인 타자입니다. 특히 올해는 더욱 강해 보이죠. 거기다 빅게임 헌터 브라이스 하퍼는 프로에서 언제나 팀 타선의 폭발력을 강화시킵니다. 리그 최고 순위 되어버린 슈와버, 언제나 한 건 해줄 것 같은 하퍼의 조합은 전체 팀 중 가장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리슨 베이더, 트레이 터너 역시 믿을만한 자원이죠. 다른 선수들도 뭔가 다 해줄 것 같지만 이 둘이 하퍼와 슈와버의 빈칸을 얼마나 채워주느냐도 필라델피아의 중요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선발에서 크리스토퍼 산체스는 완벽한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레인저 수아레즈도 잘 던져주겠죠. 이 두 선수의 선발은 믿을만합니다. 특히 산체스는 완전히 리그 정상급 선수로 올라섰지요. 여기에 헤스스 로자드도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에런 놀라가 올해 86.1이닝, ERA 6.46으로 완전 망가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과연 프로에서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굳이 여기서 에런 놀라의 부활 여부를 언급한 이유는 잭 휠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잭 휠러가 있다면 우승 후보에서 단연 1순위였을지도 모르겠는데 시즌 아웃이 돼버리는 바람에 뭔가 우승을 하기엔 살짝 아쉽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보스턴에서 방출당한 워커 뮬러가 작년 프로 모드를 보인다면 이건 또 완전 키이겠죠. 반면 불펜은 정말 불안한데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죠. 트레이드 마감 전에 데려온 MLB에서 손꼽히는 마무리 투수 호안 듀란이 있다는 건데요. 호안 듀란은 정말 믿을만한 불펜입니다. 올해도 ERA 1.99, 31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불펜에 힘이 생겼습니다. 꼭지점을 잡아주니까요. 테너 뱅크스, 매스트함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 지켜내며 9회까지 넘겨줘야 하니까요. 필리스는 분명 몰아치기 시작하면 강할 겁니다. 근데 나머지 팀들도 만만치 않아서 얼마나 몰아치는 힘이 강하게 나타날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쉽다 하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 다저스가 우승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팀 전력이 전체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불펜이 다소 아쉽다는 평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돈값과 이름값을 생각하면 아쉬운 건 맞는데 이 정도의 구멍은 다른 팀들도 다 있거든요. 근데 그 구멍을 다른 걸로 얼마나 메꿀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다저스는 메꾸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우선 당연하겠지만 오타니를 중심으로 한 타선은 다저스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WRC 플러스 113으로 전체 2위를 기록하는 타선은 강력하죠. 프로베스의 타선은 변수 창출입니다. 얼마나 클러치 플레이, 퀵 플레이를 해주느냐, 즉 상대의 방어막을 뚫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오타니, 배치, 프리머는 이 관점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입니다. 특히 큰 게임에 가면 갈수록 더욱 거대하고 날카로워지는 창이 되죠. 작년 프리먼의 활약은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변수가 아닌 상수의 타선이 될 것 같아서요. 여기에 맥스먼 씨도 돌아왔습니다. 맥스먼 씨는 작년보다 더 강력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에 이놈 타격 보고 타격에 능력 있다고 했던 앤디 파일스가 완전히 만개하고 있는 듯해 이 선수도 키플레이어로 볼 수 있습니다. 관건이라고 한다면 골절 부상을 당한 윌 스미스가 복귀할 수 있는가인데 이게 살짝 아쉬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편 선발진은 아마도 다시 그 위용을 자랑할 겁니다. 왜? 다들 역시나 프롭 전에 복귀했거든요. 애초에 다저스의 선발 라인업은 정기 슈팅 제대로 안 돌아와도 오케이, 프롭 전에만 돌아와라로 구성된 선발진이었거든요. 그게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야마모토, 글래스노, 스넬의 막강한 3선발 라인은 잘 돌아갈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오타니, 클레이튼 커슈도 붙어줄 겁니다. 그 어떤 팀하고 선발 대결을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6, 7게임으로 넘어갈
때 이 뎁스는 정말 큰 힘이 되어주겠죠. 게다가 요즘 야마모토 유시노부랑 블레이크 스넬의 폼이 완전 돌았거든요. 기대해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네요. 여기에 이제 MSCN도 너무 기대되죠. 올해 불안했던 선발진에 나타나 14게임 72이닝 ERA 2.86을 미친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강력한 구위와 매우 좋은 제구력, 아주 좋은 투수입니다.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쓸 수 있을 겁니다. 불펜에 큰 힘이 되어줄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약점인 불펜이 얼마나 흐름을 되찾느냐입니다. 앤서니 반다, 알레스 베시아, 잭 드레이어가 다른 비싼 몸값 하는 선수들 대신해서 잘 해줬는데 결국은 스테너 스캇, 커비 예이치, 블레이크 트레이넨의 폼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지만 근데 또 이게 뎁스의 힘인데 3명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마이클 코팩이 9월에 돌아왔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코팩은 코팩다운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게 하나 더 있는데 에드가르도 앙리케스라는 불펜 투수의 발견입니다. 19게임의 슈장에 2.12의 평자책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 진짜 미쳤거든요. 기대해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점이라고 하지만 약점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불펜입니다. 특히 저 불안한 3대장 중 한 명만 살아나도 그중 테너 스캇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진짜 한 명만 살아나도 불안한 불펜? 그런 건 없어질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리저리 여러모로 봐도 다저스의 전력이 가장 우세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예상한 4개의 팀의 키포인트 플레이어를 선정해 볼까 하는데 샌디에고는 마이클 킹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드리스는 선발만 강화되면 진짜 일낼 수 있습니다. 그가 작년 폼을 보여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의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러키는 제이콥 미드로스키입니다. 여기도 이 선발 자리가 애매하거든요. 만약 그가 자신의 고점을 발휘한다면 여기도 우승까지 노려볼 만합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해리슨 베이더입니다. 카이 슈아버, 브라이스 하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의 강력한 활약에 장작이 되어줄 한 명의 키플레이어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베이더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LA 다저스는 누가 뭐래도 오타니입니다. 작년에 월드 시리즈에서 기대만큼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SS급 플레이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지금까지 봐왔던 오타니는 그런 거 다 이겨내는 선수였는데 올해 절치부심해서 자신의 진가를 프로에서 보여준다면 결국 다저스가 우승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투수도 해야 하니까요. 프로에서 투타 이거 못 참겠네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저스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팀은 샌디에고입니다. 가장 낮게 확률을 적긴 했는데 선발에서 만약에 한 명만 살아나 준다면 진짜 일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시카고 컵스도 충분히 우승에 노릴 만한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카고 컵스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도 의외는 절대 아닙니다. 작년보다 팀 간 전력 차이가 덜 나는 것 같은데요. 25시즌 플레이오프 여러분은 내셔널리그 최종 우승팀 어느 팀일 것 같나요?